김해요. 이제 막 아이 하나를 키우는 부부입니다. 네. 연세에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지인이 아까 우리 평택 얘기만 했는데 평택 쪽에 공동투자제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유관성 어떤지 또 문제는 없는지 아무도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모아놓은 자금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안 섭니다.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유망 지역이라도 사실은 저는 그 많은 분들한테 집을 먼저 사고 섬에 나중에 투자를 하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집을 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 집값이 안 올라간다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세 살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화폐의 가치를 따졌을 때 금융자산은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 자산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화폐가 시간 가치로서 봤을 때는 부동산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꼭 한마디 해주고 싶죠. 아무리 유망성이 좋더라도 그 어떻게 전세다 한다면은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돈이 모아진 게 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이렇게 그 시간 가치를 그 넘어설 수 있는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하게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면 투자를 해도 상관없죠. 근데 평택도 다 같은 평택이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잘 그 찾아내서 하셔야 되는데 단지 만약에 이분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공동투자는 사실은 제가 별로 이렇게 꺼리는 방법이 좀 아니어서 이게 공동투자 딱 하는 거 보니까 딱 토지 같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공동투자 하시는 게 조금 좀 이렇게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됐습니까? 예, 어쨌든 뭐 좀 좋은 점도 있지만 공투라는 것이 항상 좀 그 리스크가 좀 있는 거니까 좀 투자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 있어 맞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고단수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건데요. 토지 가치를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참 모호한 질문이네요. 아니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강의하실 예정이 있으신지요? 뭐 이제 토지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거가 말이 뭐 내가 평가사도 아니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의 목적이 맞아야만 일단 그 가치가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제 가치 평가를 하기보다는 내가 싸게 사서 얼마나 더 비싸게 더 차익을 놔줄 수 있냐인데, 저도 예전에 저기 한번 물린 적 있어요. 파주 쪽에 그 지금도 갖고 있는데 폐타이어가 나온 땅이 한 번 있었어요. 땅을 샀는데 공장 진다고 해서 땅 파는데 폐타이어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중간에 소송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해결을 했었는데, 사람이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싸게 사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개발의 허가 날 수 있게끔 작업해서 지목 바꾸거나 형제 변경이라든지 통해서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이거 관련된 강의는 제가 나중에 한 8월이나 9월 달쯤에 한번 시간 내서 하도록 하고요. 뭐 이렇게 큰 답변은 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술 먹으면서, 술 사면서 이런 거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8월, 9월에 강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하시고요. 그 강의를 들으실 때 반드시 우리 고산주님한테 술을 꼭 사셔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한 다음에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끔 꼭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우리 세 번째 질문 갈까요? 우리 선춘환 교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경매 투자에서 고수들 많이 하는 팁 세 가지 정도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참 알려주기 쉽지 않은 건데, 예를 들어 주의점이라든가 명도하는 방법. 아까 명도 말씀 잘 하셨고요. 사람을 쉽게 다루는 방법.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 사람을 쉽게 다루는 방법은 먼저 상대방의 칭찬을 많이 해준다. 상대방의 칭찬을 많이 해준다. 농담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제 개인적으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예전에 그 인천 서구에 구분 상가를 한번 낙찰 받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포구 성산동에 어떤 그 다가구 주택을 한번 낙찰 받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다세대 주택을 낙찰 받으려고 한 적이 있었었는데, 저는 이제 원래 그 관리 사무소가 있으면 관리 사무소장님한테 항상 갈 때마다 담배를 한 그루씩 사간 기억이 나요. 담배를 한 그루씩. 제가 꼭 낙찰을 받을 거라면 담배를 한 그루씩 사가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로비를 잘해야 되는데 담배를 한 그루 사갔다가 한국 사람들은 담배를 사가서 여러분 담배를 이렇게 들고 일단 주지 않아요. 그리고 소스를 물어봐. 혹시 여기 누가 점유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다가 답이 시원치 않잖아요? 그럼 다시 갖고 나와요, 여러분. 이건 정말 낮은 단위 아이들이 로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자마자 담배를 한 2보루 정도 딱 주면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도 약간 무언의 압력을 느껴요. 이 자식이 뭔데 나한테 5만 원어치 줬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입찰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서구에 있었던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다른 놈들은 와서 전부 다 이렇게 말로만 나불나불 거리는데 너는 담배 2보를 사줬으니까 내가 키를 갖고 있으니 현장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4층에 있는 구분상가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보여주지 않았다면 수익률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낙찰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4층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4개 호수가 있었는데 그거 다 치우고 그림을 새로 그린 거죠. 사우나,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걸 낙찰받았다면 그걸 철거하고 다시 각 호수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장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마포구 성산동에 관리 사무소장님을 4편으로 만들어서 좋았던 건 뭐냐면 그 갑자기 이제 생각이 이름이 안 나지만 19채 다세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19채가. 근데 그 중에 7채가 이제 경매 나온 거예요. 근데 저랑 저희 선배가 이제 음대 교수가 있는데 이 형이 그 중에 한 채를 꼭 낙찰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제 담배 2보를 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형은 이제 로얄 살루트를 하나 가져가자. 자기가 이제 면세점 사온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리사 사무소장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또 잘 주면 나중에 또 이렇게 부담스럽잖아요. 예, 근데 이 형이 그걸 시원하게 싸줬어요.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야 이게 그래도 한 21만 원짜리인데 시원하게 주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가령 7개가 나온 다세대 주택을 키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가 안 새고 많이 새고 안 새고 많이 새고 이런 건데 저희 선배가 이제 호수를 골랐어요. 제일 안 새는 걸. 예, 그래서 만약에 701호를 우리가 낙찰받고 싶다. 그 대신 소장님께 좀 도와줘라.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 다른 것들은 안 새고 새고인데 이거는 가장 많이 비가 새고 하나도 안 새는 건데 그 소장님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람 올 때마다 그 701호는 비가 제일 많이 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안 들어가죠. 예, 그래서 저희 선배가 낙찰받고 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거의 한 4, 5천만 원 싸게 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선배가 이제 피아노 한 대를 선물해줬어요. 관리사무 소장님한테. 이게 뭐냐? 여러분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받기만 하고 잘 안 줘요. 예, 그런 너무 낮은 단위에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 그래서 시원하게 주고 내가 또 이득을 얻었다면 또 시원하게 주고 그죠? 아시겠죠? 오늘 또 시원하게 얻었으니까 랜드프로에서 저의 강의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네. 담배 2보보다 로얄 살롱이 더 좋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 요 답변은 Q&A 이렇게 하고요. 자, 오늘 오신 분 중에 딱 3분한테만 질문을 현장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질문 있으신. 대개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은 그 토지 이용 계획서에 제곱미터당 이제 그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거래를 하려 그러면 그게 몇 배, 또 지역에 따라 물건에 따라 다른데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질문 드립니다. 토지 가격 확인하는 거예요? 예, 토지 가격 이제 기준시가가 나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보다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 임야거든 또 뭐 덜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원하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드리면 어떨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토지용계 확인서에 써 있는 건 개별 시지가이기 때문에 절대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농지다. 딱 농지 하나로만 딱 잡으면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지역을 따질 때 도시지역이면 일반적으로 도시에 농지가 거의 없다고 보고 간주하시고 도시 바뀔 때는 농지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전답입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 개별공시가 확인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개별공시가를 내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어도 시세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감정평가 한국감정원 들어가거나 스마트 어플 들어가면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사이트 딱 일단 플레이스토어를 열어요. 연 다음에 한국감정원이라는 사이트 그걸 다운받아요. 어플 다운받은 다음에 들어가시면 맨 화면 왼쪽에 밑에 4번째 칸에 5번째인가? 거기 실거래가라고 있어요. 근데 토지가 2달 전부터 공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도 이제는 중개사무소 안 가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 실거래가를 딱 친 다음에 그게 무슨 동이다. 그러면 몇 년도 뭐 동 딱 치면 그 지역에서 거래된 게 다 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본 물건하고 지목이 갖고 용도 지역이 갖고 도로 현황이 같은 걸 하나 딱 찾아내면 그게 실제 거래 신고됐던 거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되는데 예전에는 토지는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2달 전부터 되니까 일단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 적당하게 비슷한 거 잡은 다음에 평균가 때리면은 3.3으로 나누면 3.3 곱하면 평당 가격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확인 금방 됩니다.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감정원 꼭 사이트 또 어플이 나와 있죠. 예, 그걸 꼭 다운 받으셔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아까 우리 여성분 질문 있었는데, 예. 남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위례 신도시가 위례 신사선이 지금 개통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에서는 자꾸 전화가 와요. 피 7, 8천 줄 테니까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 넘겨라. 근데 저는 이제 그 향후 가치를 보건데 앞으로 한 7, 8년은 기다려야지 제대로 가치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제가 다른 주택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저 등기 내지 말고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 운암역 쪽이 좀 더 빨리 개발될 것 같고 그 중앙역은 향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매도하는 타이밍이 맞는지 아니면 좀 더 갖고 있다가 매도하는 게 좋을지 그거의 투자 가치 위례 쪽의 투자 가치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위례 쪽에 관심도 많고 그런데요. 사실은 그 위례 신사선이 되려면 아직도 기본 계획만 살짝 좀 잡혀져, 그러니까 행정계획상에서 기본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어느 설계에서 기본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위례 신사선은 앞으로다가 간다라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례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간이 약 한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아직도 저기 군부대 이전하는 게 지금 추가로다가 2년 뒤에 이제 또 분양권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위례 신도시가 전부 다 입주하는 시간은 한 5년 정도 보는데 저는 지금 위례 신도시는 아무 매도 시기 타이밍을 보신다 그러면은 한 내년 말쯤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강의할 때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는데 분양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올해요. 근데 그게 상반기의 문제거든요. 하반기 때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신도시급이 위례 신도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가치는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이런 시간 상황에서 본다면은 빨리 가면은 만약에 매도 시점을 빨리 가져간다면 한 2017년 한 뭐 상반기나 중반기쯤에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2018년까지 가져가도 그렇게 크게는 그렇게 데미지 입지는 않을 거예요. 더 올라가면 올라가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나 진짜 딱 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리 저 젊은 남성분. 그 평택에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요. 고덕 신도시 그 이주 다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권 매매, 상가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제역 근처 땅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지 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무조건 지제역입니다. 지제역이 더 나을 것 같고 일단 단기가 아니고 장기면 전 100% 될 것 같고 무조건 지제역 가겠습니다. 이유는 제 생각이니까 이걸 내가 이유를 얘기하면은 뽀록이 나니까 일단 지제역이 제일 좋은 이유가 지금 가격이 올랐긴 올랐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일 먼저 이제 상승되는 건 상가보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게 토지이기 때문에 저는 상가나 뭐 아파트를 이렇게 하다 그러면 저는 제가 이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수익 차익이 달라서 전 무조건 토지 쪽이 더 확실히 더 나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지제역입니다. 네. 어쨌든 5년 내에 통일된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지역 꼭 기억하셨다가 그다음에 그 평택을 꼭 한번 가보세요. 꼭 가보셔서 그 중개사무실 가셔서 꼭 알아보시고 임장을 꼭 가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뭐 더 여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뭐 좀 시간이 좀 오버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